맨발로 쫓겨난 고성이 이대로 주저앉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기 위하여 또 다른 음모를 꾸밉니다. 고성이가 꾸민 음모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쓸 힘이 됩니다. 사람 하나 살리려면 먼저 다른 사람 하나를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성이는 맨발로 쫓겨난 뒤에도 끝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 오래 살아서 알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성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건 추위가 아니라 카드가 막힌 휴대폰 화면과 잔액 부족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성인은 영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딱 2억만 줘. 딱 2억이면 내가 숨은 쉬고 움직인다. 아빠가 절대 돕지 말랬어요. 그 한마디가 성희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성희의 귀에는 박진석이라는 이름으로만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늘 자기 자리에서 사람들을 통제했고 이제는 딸까지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영나야, 너도 나 없으면 끝이야. 엄마가 없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 때문에 내가 끝났어요. 성희는 씩씩대며 침대 위에 핸드백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나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진동이 울린 휴대폰을 성희가 집어들었습니다. 이지환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지혁이 형이 심장 때문에 위험하대. 심장이식 말고는 답이 없대. 성희의 눈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돈보다 빨랐고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식. 답이 없다. 위험하다. 성희는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지혁이 죽어가네. 성희는 머릿속에서 숫자를 굴렸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의 얼굴이었고 지은호에게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성희가 버린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사랑하고 버티고 기대는 남자가 이지혁이라는 사실을 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면 사람은 돈을 꺼내지. 그 시각 지은호는 회사에서 혼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요즘 자신을 피하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었고 웃는 얼굴조차 업무용처럼 굳어졌습니다. 은호는 결국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는 받자마자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선배, 지혁 선배 요즘 왜 그래요? 뭐가? 저한테 선 긋는 거요. 전에랑 완전히 달라요. 성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은호는 그 침묵에서 더 무서운 걸 들었습니다. 성재는 원래 똑부러지고 대답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제가 예민한 거면 선배가 이렇게 숨을 쉬어요? 성재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그럼 사람답게 말해요. 지혁 선배 어디 아파요? 성재는 한참을 버티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모른다. 나도. 거짓말. 야. 성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올리자 은호는 더 확신했습니다. 성재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의 중심에 이지혁이 있었습니다. 은호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휴대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사람은 이지혁이 아니라 이상철이었습니다. 지혁의 아버지. 그리고 은호가 유일하게 어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때는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았던 사람. 은호는 결국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저 은호예요. 상철의 목소리는 밝으려고 애썼지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은호야, 왜? 무슨 일이냐? 지혁 선배 요즘 이상해요. 혹시 아버님은 아세요? 상철이 웃음처럼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놈이 또 무슨 짓을 했냐? 그게요. 제가 자꾸 불안해요. 상철의 호흡이 잠깐 멎었습니다. 그 멎음이 대답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멎음을 붙잡고 밀어붙였습니다. 아버님, 저한테만 말해주세요. 저 감당할 수 있어요. 상철은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대신 한참 뒤에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일 아침에 잠깐 볼 수 있니? 은호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병원 아니, 내가 있는 데로 와. 은호는 숨이 찼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뇌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처럼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역 선배가 병원에 있어요? 상철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호는 그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두 개의 얼굴만 맴돌았습니다. 차갑게 돌아서는 이지혁의 얼굴, 그리고 방금 병원이라고 말한 이상철의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 고성이는 호텔의 차가운 조명 아래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숫자를 적었습니다. 3억, 2억, 2억, 10억. 그녀는 숫자를 쌓고 쌓아 마치 계단을 만드는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지은호, 내가 내 남자를 살리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나부터 살려야지. 그날 새벽 박진석은 영나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너는 아빠 말대로만 해. 영나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안 된다는 말은 늘 박진석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김비서가 영나의 작업실 문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영나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한 채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의 두께가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칼날처럼 무거웠습니다. 영나는 결국 고성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성희는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아 펼쳤고 그 안에는 5천만 원짜리 수표 4장이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딱 2억이었습니다. 성희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영나는 그 눈빛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돈이 구원이 아니라 덫이라는 걸 영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성희가 비뚤게 웃었습니다. 이 집안 돈은 결국 내 손으로 돌아오네. 영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쓰지 마요. 그냥 갖고만 있어요. 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돈을 갖고만 있으라고. 너 진짜 순진하구나. 성희는 그 자리에서 택시를 불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한우진을 찾겠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돈이 되는 길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역 근처 허름한 건물 3층, 성희가 신 팀장이라 부르는 용역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수표를 테이블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착수금이야. 우진이부터 찾아. 신 팀장은 수표를 들고 빛에 비춰보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요즘은 수표도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 부하가 전화를 걸고 잠시 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신 팀장이 성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돈 한 수표로 뜨는데요. 성희의 목이 꽉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 없어. 신 팀장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행 전산이 빨간 불 켜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쓰는 순간 경찰이 먼저 뛰어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 팀장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이거 진짜면 우리도 공범됩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섰습니다. 도난 수표 관련 신고 접수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에게 돈이 아니라 족쇄를 던졌다는 걸요. 성희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영나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신 팀장이 성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리도 살려면 선택해야죠. 이거 누가 줬는지 정확히 말하세요.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나 이름을 내뱉는 순간 딸이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희는 딸을 지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박진석을 건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성희는 마지막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성희는 밤거리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돈도 차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남은 건 오직 하나, 영나 휴대폰에서 우연히 읽어버린 이지혁 심장이식 문장뿐이었습니다. 성희는 그 문장을 가슴속에 쑤셔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돈이 아니라 약점을 잡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은호는 상철이 있는 병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상철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 쥔 종이컵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를 보자마자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은호가 다가가자 상철은 눈을 피했습니다. 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어디 아파요? 상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버티다가 마침내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 은호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심장. 안 좋다.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잔인했습니다. 얼마나요? 의사가 이식 말고는. 상철이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자 은호가 대신 이어 말했습니다. 심장이식이요?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떨어지는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지혁 선배가 저한테는 왜? 그놈이 너를 지키겠다고. 상철은 그 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키겠다는 말이 은호에게는 버리겠다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지금 뭐라도 해야죠. 상철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놈이 아무도 알지 말래. 특히 너는 더더욱. 은호가 웃음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뒤늦게 알아요. 버려지고 나서, 숨겨지고 나서. 상철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은호를 더 울게 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향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은호가 고개를 들자 고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성희는 눈밑이 꺼져 있었지만 표정은 너무 단정했습니다. 마치 쫓겨난 여자가 아니라 준비된 손님 같았습니다. 지은호. 은호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성희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성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를 만나러 왔지. 저는 당신을 만날 이유 없어요. 그럼 이지혁 때문에라도 들어야지. 그 한마디에 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상철이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고성애, 너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 성희는 상철에게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지혁이 심장 문제, 너도 알았네. 은호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희는 대답 대신 슬픈 표정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다 알아보는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상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지금 또 무슨 수작이냐? 성희는 상철을 무시하고 은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이 살리고 싶지. 은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요. 성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알아서? 내가 뭘 알아서 해? 심장이식이 말처럼 쉬운 줄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성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이 간이식할 때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닌 거 기억 안 나? 그 말에 은호의 속이 뒤집혔습니다. 우진이라는 이름과 내가 뛰어다녔다는 말을 성희가 입에 올리는 게 너무 뻔뻔했습니다. 은호는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당신이 준 돈으로 저는 그때도 이미. 그래. 그 돈. 성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연결했던 라인 아직 살아있어. 뇌사 기증 쪽으로 움직이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상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성애, 너 말 조심해. 성희는 상철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은호만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할 건 하나야. 돈을 준비하는 거. 돈. 착수금이 필요해. 최소 3억. 은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3억이요? 지금 그게 무슨. 성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현실이야. 나도 공짜로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브로커든 코디네이터든 다 돈이야. 은호는 성희의 눈빛을 봤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호는 그 계산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철의 얼굴이 이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까지. 은호가 상철을 보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상철이 부탁을 하기 전에 은호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상철이 눈을 들었습니다. 은호야. 지혁 선배 살릴 수 있으면 저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성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너도 결국 내 딸이네.
결단력 하나는 닮았어. 은호는 그 말이 역겨웠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성희에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3억 드릴게요. 대신 조건 있어요. 성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말해. 지역 선배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하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성희가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약속하지. 나도 너랑 싸우기 싫어. 은호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값싼지 알면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가 손을 잡는 순간 성희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걸렸다. 그날 오후 은호는 은행에서 3억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돈은 원래 우진의 간이식 대가로 받아 손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은 지역의 심장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은호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니야. 살리는 거야. 하지만 돈이 빠져나간 통장을 보는 순간 은호는 자신이 살리는 것과 속는 것 사이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3억이 들어온 알림을 받고 호텔방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돈 들어왔어. 이제 움직여. 그 시각 박진석의 비서실은 조용히 바빠졌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서를 올렸고 박진석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움직였습니다. 지은호 씨 계좌에서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진석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역시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가장 약한 곳을 물지. 지은호 씨가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마땅하게 두세요. 대신 고성희가 그 돈으로 숨통 트이게는 하지 마. 예.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가 다시 일어서는 건 우리 집안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못 봅니다. 그날 저녁 지역은 병원 복도 끝 창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결과지와 CT 판독지가 주머니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담당 교수는 지역에게 가능한 현실을 길게 설명했지만 지역은 결국 이식이라는 단어만 들렸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이 늘어나면서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물로 버틸 수 있는 구간은 지났고요. 이식 대기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지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기 등록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은 뇌사 기증이 대부분이라 언제 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KONOS 등록과 응급도 평가가 필요하고 우선순위는 여러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솔직히 시간과 운이 필요합니다. 지역은 운이라는 단어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은 상태를 안정시키고 이식센터에서 평가를 받고 가족과 상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는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기증이 오더라도 허혈 시간 때문에 몇 시간 안에 수술이 들어가야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은 그 말을 들으며 이상철과 김다정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얼마 전 조옥래의 장례를 치르고도 밤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아들이 죽는다는 말을 어떻게 던질 수 있을까요? 지역은 입술을 눌러 씹었습니다. 그날 밤 성재는 지역의 차 안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성재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눈이 빨갰습니다. 너 혼자 결정하지 마. 성재가 말했습니다. 너 지금 사람들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지역이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하는 거야. 덜 아프게? 내가 죽는데 누가 덜 아파? 지역이 처음으로 성재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성재야. 열흘 전에 알면 열흘만큼 지옥이야. 한 달 전에 알면 한 달만큼 지옥이고. 가능하면 하루만 겪게 하고 싶어. 성재가 치를 떨었습니다. 그게 내가 정할 일이냐? 지역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정하냐?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못하냐?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 은우한테는? 안 돼. 지역이 단호했습니다. 은우한테는 안 돼. 왜? 지역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걔는 나 때문에 또 버려진다. 걔는 버려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나는 그 버려짐을 내가 만들고 싶지 않아. 성재는 한참을 지역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숨기지 마. 최소한 부모님은.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에만. 성재는 그날 처음으로 지혁에게 욕을 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다. 멀쩡한 척하는 게 효도냐? 지혁은 대답 대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성재를 내려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나 도와줘. 내가 잘 죽을 수 있게. 그 말이 성재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성재는 차가 떠난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은호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덜 아픈 죽음이라는 말을 몰랐습니다. 대신 살리는 방법만 찾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돈을 받자마자 강남으로 뛰었습니다. 근저당을 풀 수만 있으면 자신이 가진 아파트와 건물은 다시 현금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해. 돈이 급해. 중개사는 난감한 얼굴을 했습니다. 사모님 근저당이 너무 촘촘하게 잡혀 있어서요. 풀려면 회장님 동의가. 동의? 내가 내 건물 파는데 무슨 동의야?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의가 단독이 아니고 조건이. 성희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찢어버릴 기세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성희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진행 중이지. 근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 얼마나요? 추가로 이어. 지금 바로. 은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까 3억은요? 벌써. 성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그건 착수금이야. 브로커가 움직이려면 계속 돈이 필요해. 내가 믿고 맡긴 거잖아. 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2억은. 그럼 지혁이 기다려? 지혁이 심장은 기다려주나? 그 말이 은호의 목을 조였습니다. 은호는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하루만요. 하루만 기다려주세요. 성희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루면 충분해. 그 사이에 또 한 번 더 흔들어. 성희는 전화를 끊고 바로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로펌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근저당 무효 소송 당장 준비해. 변호사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합니다. 성희는 웃었습니다. 돈 있어. 착수금 5천. 그 말은 허세였습니다. 성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돈은 사실상 남의 돈이고 박진석이 보고 있다는 것도. 그런데도 성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자신이 사라지니까요. 그 시각 은호는 회사에서 성재를 마주쳤습니다. 성재는 요즘 AP그룹의 업무를 조금씩 넘겨받는 중이었고 은호는 그 이유를 아직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의 눈은 성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배. 성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지혁 선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재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은호야, 너 요즘 너무. 저한테만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성재의 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 그 대답이 너무 정확해서 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조용히 결론을 냈습니다. 나 당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은호는 바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철의 눈물과 지혁의 차가운 손 그리고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는 말이 아직도 가슴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희는 은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더 다급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은호야, 지금 2억이 꼭 필요해. 오늘 안에. 왜요? 수술 날짜를 잡으려면 지금 돈이 들어가야 해. 늦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성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세계가 있어. 그냥 믿고 해. 은호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도 확인할 게 있어요. 뭐? 지혁 선배, 지금 어디 있어요? 성희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는 그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혁 선배 병원도 모르면 무슨 라인이 있어요? 성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병원은 내가 알아서.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 말해요. 성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호, 너 지금 나 의심해? 은호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의심 안 하면 바보죠. 전화기 너머로 성희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성희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울먹이는 척, 약해지는 척. 은호야, 나도 살고 싶어서 그래. 나 진짜 끝이야. 박진석이 다 막아. 은호는 그 말에서 지역이 아니라 박진석을 먼저 듣고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희의 목적은 지역이 아니라 자기 잭이었습니다. 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억 줄게요. 대신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얼굴 보고. 성희가 순간 기뻐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일. 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휴대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성희가 요구한 추가 2억을 마련하는 과정은 은호에게 또 하나의 지옥이었습니다. 은호는 우진의 간이식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벌하듯 묶어두었던 10억을 다시 꺼내야 했습니다. 송금 화면에 뜨는 숫자들은 죄책감의 숫자였고 확인 버튼은 칼자루 같았습니다. 은호는 정순이의 식당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딸이 늘 씩씩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국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리 하얘? 잠은 잤냐? 은호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그놈의 일. 너는 늘 남 일부터 하더라. 정순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돈 문제 있냐?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가난하게 살아도 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목소리를 눌렀습니다. 돈 문제는 없어요.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기는. 너 눈이 그래. 너 어릴 때부터 뭔 일 있으면 눈이 먼저 흔들렸어. 너 또 누구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누구 살리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은호는 목이 메어 대답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은 말 못해요. 정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말 못해? 너는 늘 말 못한다고만 하고 혼자 끙끙대다 터져. 그거 내가 제일 싫어. 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진짜 바빠요. 정순이가 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은호야. 어떤 남자 때문에든 어떤 돈 때문에든 너 내 인생까지 내던지지 마. 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인생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은호는 식당을 나오며 계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0억에서 빠져나간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사라질수록 성희의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성희는 돈을 받자마자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박진석이 걸어둔 근저당을 풀기 위해 은호의 돈으로 중간 브로커를 샀습니다. 브로커는 성희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은행 쪽 라인 좀 압니다. 수고비만 주시면. 성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얼마? 일단 7천. 성희는 속으로 욕을 했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좋아. 지금 줘. 그러나 그날 저녁 브로커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희는 분노로 전화기를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고 또 수수료를 줬고 또 똑같이 당했습니다. 성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게 아니라 박진석이 막는 것이라고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시각 박진석은 비서실에서 담담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성애 씨가 브로커에게 지급한 수수료만 현재 1억 3천입니다. 박진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돈이 빠지면 빠질수록 그 여자는 더 미쳐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두십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세요. 다만 그 돈이 고성희의 숨통이 되지는 않게. 예. 은행 쪽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근저당 해지 시도는 자동 보리로 걸어놨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고성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조종한다고 믿는 게 사실은 조종당하는 거라는 거. 박진석은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일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걸 정리라고 불렀습니다. 더럽게 엉킨 매듭을 끊어내는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정리. 그러나 그 정리 과정에서 지은호가 피를 흘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가장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밤마다 지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혁은 자신에게서 도망치며 오히려 자신을 살리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믿음이 너무 잔인해서 지혁이 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결국 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배, 우리 얘기 좀 해요. 피하지 말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호는 새벽에 상철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호야, 지혁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 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갔는데요? 모르겠다. 전화도 안 받아. 그 순간 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지혁은 정리를 하러 갔다는 걸요. 지혁은 늘 마음이 무너지면 혼자 어디론가 사라져 자신을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동안에도 성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심장 내가 구해줄게. 은호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무서운 건 그 말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이미 자신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약속 장소로 나가기 전에 박진석을 찾아갔습니다. 박진석의 사무실 앞에서 은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호는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박진석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가 저한테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얼마를? 3억 그리고 추가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끝까지 돈으로 숨을 쉬지.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때문에요. 심장이식. 박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혁이가 그걸 너한테 숨겼냐?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그걸 알았다면 내 돈은 미끼야. 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도 그걸 느껴서 왔습니다. 제가 증거를 잡고 싶습니다. 박진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잡아. 대신 내가 다치지 마. 은호가 놀라 박진석을 쳐다봤습니다. 박진석은 한숨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그 여자 손에 2번은 못 죽는다. 그 말이 은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2번이라는 단어가 성희에게 버려진 과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버튼을 눌러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은호 씨가 움직이는 동안 그림자처럼 붙어. 김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은호는 고성희를 만났습니다. 성희는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나왔고 웃는 얼굴만큼은 여전히 이사장 같았습니다. 우리 딸 결국 나 믿었네. 은호가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돈은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확실하게 말해요. 지혁 선배 심장 어떻게 구할 건데요? 성희가 입술을 할랐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 누구? 말하면 도망간다. 은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도 안 줘요. 성희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은호에게 몸을 기울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은호, 너 내가 왜 그렇게 지혁한테 매달리는지 알아? 너는 늘 버려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희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내가 제일 잘 알아. 왜냐하면 너는 내 피니까. 은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 하지 마요. 성희가 웃었습니다. 싫으면 진실을 하나 더 들을래? 성희는 아주 천천히 칼을 꺼내듯 말을 꺼냈습니다. 너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내 아빠 박진석이야. 세상이 한순간 멈췄습니다. 은호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요. 그런데 성희의 눈빛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은호는 오히려 더 무서워졌습니다. 미쳤어요?
성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몇 장과 얇은 서류 복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미쳤냐고? 너희가 날 미치게 했지. 박진석이 내 인생을 훔쳤고 너희가 내 목숨줄을 끊었어. 이제 내가 훔칠 차례야. 성희는 손으로 사진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조건. 뭐? 내 편에 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박진석이 무너지면 너는 박진석의 딸로서 내 옆에 서야 해.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는요? 성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약점이지. 지혁 심장 내가 구해줄게. 거짓말. 거짓말이면 너는 여기서 끝이야. 내가 3억을 준 것도 지금 이 자리도 다 내 약점이 되거든. 성희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내용은 협박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성희는 자신을 딸로 부르는 게 아니라 무기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지혁이 아니라 박진석이네요. 성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박진석은 내 인생을 빼앗았고 나는 그 사람 인생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그 재산은 우진이한테 갈 거고. 우진이 어디 있어요? 성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은호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모르죠. 우진이 실종이잖아요. 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찾을 거야. 은호는 조용히 가방 속 녹음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돈은 확인하고. 성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돈. 은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속부터. 성희가 성급해졌습니다. 약속해. 내가 심장 구해줄게. 대신 너는 내 편.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고 그 뒤로 김비서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김비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애 씨 경찰에서 연락 왔을 겁니다. 도난 수표 사용 혐의와 사기 혐의로. 성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신고했어? 은호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이제 선택했어요. 더는 안 버려져요. 성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 얼굴에는 모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만 남아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지은호, 너 박진석 딸이야. 그 사실 들키면 너도 끝이야. 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협박이면서 동시에 폭탄이었습니다. 성희가 끌려나가면서도 웃었습니다. 너는 결국 내 편으로 와. 지혁 살리고 싶으면 나한테 와야 해. 문이 닫힌 뒤 카페는 조용해졌습니다. 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박진석의 딸. 그 말이 머릿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작업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난 엄마의 맨발, 그 맨발 위로 던져진 수표, 그리고 도난 수표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란은 결국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환 씨나 내가 잘못했나 봐. 지환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영나야, 너는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지. 근데 아빠가 나한테 봉투를 전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걸 엄마한테 줬잖아. 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준 게 아니야. 아버지가 던진 거야. 영란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그 돈 쓰면 잡혀간다며. 아빠는 엄마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거잖아. 지환의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맞아. 근데 그게 아버지 방식이야. 사람을 벌주는 방식. 영란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도 벌 받는 기분이야. 엄마가 미워서 나도 모르게 엄마가 망하길 바란 것 같아. 지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영나야, 너는 미워할 자격 있어. 근데 너는 너까지 망가지면 안 돼. 영나가 흐느꼈습니다. 나 은호 언니한테도 미안해. 엄마가 은호 언니 돈도 건드릴 거야. 나 그 냄새 알아. 지환이 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알려. 지금.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가 돈만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빠도 엄마를 그냥 두지 않아요. 조심해요. 지환이 낮게 말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야. 너 자신은 내가 지켜. 영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반복했습니다. 나는 더는 누구의 봉투도 전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새벽 성재는 병원 주차장에서 혼자 담배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담배 연기보다 더 답답한 건 말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재는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겁나, 지혁아. 내가 죽는 것도 겁나고 내가 살아도 내가 무너질까봐 겁나. 성재는 결국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혁아, 너 혼자 결론 내리지 마. 은호까지 끌어들였으면 이제 같이 버텨. 부모님도 우리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아. 보내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성재는 핸들을 움켜쥐고 한참을 숨을 고르다가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밤 은호의 심장은 처음으로 사랑이 아니라 전쟁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철제 의자, 밝은 형광등, 젖은 바닥 냄새. 그녀가 평생 위에서 내려다보던 공간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려다봐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에게 받은 돈, 심장이식 비용이라고 했죠. 실제로 어디에 썼습니까? 성희는 웃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린 게 아니라 빼돌린 거 아닙니까? 성희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증거 있으면 가져와요. 그때 성희는 마지막으로 요청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주세요. 상대가 받자마자 성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나 잡혔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박진석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잔인해. 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에게 카드가 있어. 지은호가 박진석 딸이라는 카드. 태준이 잠깐 숨을 삼켰습니다. 그걸 꺼내면 내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순간 박진석이 너를 더 세게 칠 거야. 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더 세게 치라고 해. 나도 더 세게 칠 거니까. 전화를 끄는 성희는 형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 협조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성희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박진석이랑 지은호를 같이 불러요. 같은 시각 박진석은 집 서재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비서가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고성에 관련 과거 이력 정리라는 제목. 박진석은 다음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유라. 그 아래에는 출생기록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1995년. 쌍둥이. 남아 1 여아 1. 어머니 고성이. 부미상. 그리고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산모가 부기제를 끝까지 거부. 당시 약혼자 관련 분쟁 추정. 박진석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약혼자. 1995년. 그 해는 박진석이 전처와 결혼하기 직전의 시간과 겹쳤습니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는 공식 기록이 아니라 병원 내부 자료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날짜와 장소가 당시 고성희 씨의 근무지 인근과 일치합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심장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쌍둥이. 그가 낳게 되뇌자 김비서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여자아이 이름이 한유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는 한우진. 박진석의 눈이 서류 한 줄에 박혔습니다. 부기재 거부.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 하나가 피처럼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뒷골목, 고급 식당 앞 자신을 붙잡고 울던 여자. 그 여자가 고성희였습니다. 박진석의 숨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고성희는 어디 있지? 김비서가 즉시 답했습니다. 방금 전 경찰서에서 회장님과 지은호 씨를 함께 부르겠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진석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좋아. 가자. 그가 서류를 접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저게 사실이면. 박진석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2번이나 버린 건가? 새로운 사실에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석, 고성애,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혁은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